네, 지저 제발 이렇게 막그 식초 이런 걸로 빼시지 마시고. 셋! 우! 박수! 자, 자, 갑니다! 후! 자,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이런 미백에 대한 관심들이 높다 보니까 화장품에도 상당히 미백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죠. 효과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2019년 미국에서 그리고 또 2018년 또 필리핀에서 수은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예전부터 이 수은이라고 하는 것과 납, 이 성분들이 또 우리나라는 공중에서의 여자들이 피부가 맑아지게끔 보이기 위해서 이 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쓰기도 했고요. 이집트에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든지 네페르티티 같은 여왕이 실제로 눈 주변에 아이라인을 그리기 위해서 상당히 검은색 염료를 사용했는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납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예전에는 그 유해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법에 아주 엄격하게 그 양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초과할 수 없게끔 규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기미연고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하이드로퀴논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자, 이 하이드로퀴논은 일반 의약품인 제품과 전문 의약품인 제품이 동시에 두 개 다 있는데요. 보통 일반 의약품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하이드로퀴논 단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고 대부분 4%의 하이드로퀴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요, 이 하이드로퀴논이 가지고 있는 제품의 단점 중에 하나가 되게 자극이 심해서 피부가 민감해지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하이드로퀴논 성분에다가 이 자극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소량 쓰게 되고요. 그리고 트레티노인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복합제로 되어져 있는 구성 성분들은 다 전문 의약품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 뭐 사용 방법들은 다 동일해요. 근데 이 기미치료제로 사용되는 하이드로퀴논 같은 경우가 분명히 소량 사용을 하고 천천히 적응시켜서 사용한다면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이걸 잘 모르고 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재앙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엑소지너스 오크로노시스, 외인성 갈변증이라고 하는 진단명인데요. 바로 뭐냐면 이 기미에다가 바르고 난 이후에 오히려 기미하고는 또 좀 다르게 상당히 짙은 선상의 색소 침착처럼 보이는 패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기준이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호모젠티닉 애시드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억제가 되면서 호모젠티닉 애시드라는 성분이 진피에 많이 침착이 되어 있고 독특한 색소의 병변들이 진피층에 침착이 되어 있는 패턴을 봐서는 기미하고는 좀 더 다른 그런 조직학적 소견을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기미와는 다른 병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런 증상들이 좀 잘 생길 수 있냐면요, 보통은요 기미가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이런 하이드로퀴논 제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소량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관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보관을 실온에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온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산소나 이런 것들에 되게 취약하다 보니까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용을 하다 보면 피부가 따가워지거나 붉어지거나 각질이 생기거나 되게 좀 불편한 그러한 증상들이 생기기도 해요. 레티노이드도 그런 증상들이 비슷하게 있죠. 하이드로퀴논 역시 이런 증상들이 초반에 비슷하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용을 반드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주변에 있던 기미가 더 자극을 받아서 기미 그 자체가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피부 장벽의 손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2차적인 병변들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따갑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단하시고 난 뒤에 한 2, 3일 쉬다 보면 그 증상이 다시 돌아와요. 그럼 다시 또 사용을 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이드로퀴논을 점점점 적응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꾸준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외인성 갈변증이라고 하는 이 병변이 잘 생기는 패턴들을 봤더니
4% 하이드로퀴논을 사용했을 때 그 빈도가 조금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유럽과 일본에서는 하이드로퀴논 제제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화장품으로도 쓸 수도 없고요. 의약품으로도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는요, 오뜨시 드럭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 일반 의약품처럼 쉽게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는 하이드로퀴논 제제가 2%대로 정해져 있거든요. 자, 2% 하이드로퀴논의 경우는 피부에 대한 자극도 훨씬 더 적을 뿐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외인성 할변증이 생길 수 있는 빈도도 상당히 낮추기 때문에 좀 더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4%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처음부터 4% 제제를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로션이나 크림에 1대1로 섞게 되면 4%보다 더 많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2%의 양으로 충분히 쓸 수가 있죠.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하이드로퀴논을 똑같은 양에다가 크림까지 똑같은 양을 1대1로 하면 그 바르는 양 그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희석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자극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크림을 섞어서 쓸 때는 원래 처음에 사용하고자 했던 하이드로퀴논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그 반에 줄인 상태에서의 크림을 1대1로 섞어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 의약품에는 스테로이드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자극을 조금 줄여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스테로이드 그 자체가 또 피부에 미백을 또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이 스테로이드를 거의 그냥 습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글루코콜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발랐을 때 멜라닌을 만들어주게 되는 그 호르몬을 일부 억제를 합니다. 멜라닌 합성을 줄여주는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서 처음에는 미백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와, 너무 피부가 맑아지고 좋은 것 같아, 염증도 젖은 것 같고 피부도 맑아진 것 같아 라고 해서 되게 루틴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바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처방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처방을 받는 건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뭐 그게 꾸준히 관리를 하고 평소에 내가 신경을 쓰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사용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좀 더 여기서 하나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기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중요한 게 자외선차단제 바르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C, 이런 항산화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단순하게 이런 하이드로퀴논 제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장품도 함께 좀 이렇게 잘 사용을 해주신다면 좀 더 그 기미 병변이 좋게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미를 또 하나의 노화병변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하게 레이저 토닝과 같은 단순한 치료로만 해결하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그런 노화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함으로 인해서 기미가 훨씬 더 좋아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색소병변으로서 봤을 때는 하이드로퀴논이라든지 항산화 제품이나 이런 미백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되지만 요즘에는 기미 치료라고 하는 것이 색소성 병변에서 좀 더 폭넓게 요즘에 한 노화의 한 병변으로 분류가 되고 이에 대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면 훨씬 더 재발 없이 상당히 기미 치료가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처음에는 연고만이라도 좋습니다. 사용을 해보시고 생활 습관에 조금 대한 변화들을 조금 더 해보시고 난 뒤에도 해결이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